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요즘에 주식시장 극도로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내년을 바라보면서 배당주들은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말 배당주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편이고요. 일반 기업 세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번 1편에서는 배당주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편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보지 않으셨다면 1편 영상의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경자 채널에서 예금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시중은행도 예금금리가 4.5%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저축은행이 아니고 우리은행 상품이었는데요. 그만큼 예금금리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주들은 배당 수익률 7% 이하 종목들을 투자하기는 조금 애매해졌다고 보이는데요. 배당주는 주식이죠.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적어도 예금보다 2% 이상은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내년에 주식시장이 회복하면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금과 다르게 나의 원금이 늘어나는 장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예금도 가입하고 배당주도 투자를 하면서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정상 JLS, 동아타이어, 그리고 효성인데요. 동아타이어와 효성은 지난 여름에 제가 경자스톡 채널을 만들기 전에 경자 채널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죠. 여전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세 종목 모두 올해 배당 수익률은 7%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한 종목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상 JLS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배당주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가장 큰 관심이죠. 바로 배당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지난 3년간 배당금인데요. 19년과 20년에는 430원씩 배당을 했고요. 21년도에는 530원으로 100원을 높여서 배당을 합니다. 9월 30일 기준 주가는 7,310원이었는데요. 그래서 21년 배당금인 530원을 올해도 받는다면 수익률은 7.3%가 됩니다. 정상 JLS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화면 보시는 체스와 에이스 영어 학원을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과 중등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학원이던데요. 그리고 해외 유학을 연결시켜주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2년간은 코로나 영향으로 이 사업은 조금 위축되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해외 왕래가 자유로워지죠. 해외 유학 사업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학원이나 해외 유학 등 오프라인 사업이 전체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외 온라인 학원 사업이 15%, 그리고 교재 등을 판매하는 매출이 21%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손익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손익 좋았습니다. 전년보다 매출은 12%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13%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당주를 투자할 때는 배당 성향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배당 성향은 전체 순이익에서 총 배당금을 나누어 준 수치이죠. 배당 성향을 보면 이 기업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냐, 그리고 실적에 연결해서 배당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상 JLS를 보면요. 배당 성향이 들쑥날쑥하죠. 19년도에는 74%, 그리고 20년에는 85%였는데요. 그러므로 실적에 연결해서 배당을 하기보다는 그냥 배당금을 일정 금액으로 유지를 하면서 지급하는 종목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좋았으니까요. 웬만하면 올해 배당금도 전년 수준인 530원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최대 주주와 관계인 지분율은 약 40% 정도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고배당을 하는 종목들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50%가 넘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지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배당을 크게 하는 게 좀 특이한데요. 반기 배당하는 크레버스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교육 관련된 종목들은 그냥 이익금 대부분을 배당으로 나누어 주는 특징이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주가를 보면 약간 등락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것 같고요. 이번 주 3% 정도 하락하면서 그나마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반년 전에 저점이 7,080원이었는데요. 현재 주가는 저점 대비 3%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PER은 8.1로서 평균보다는 약간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요. 동아타이어입니다. 배당금을 보면 매년 성큼성큼 인상을 하고 있죠. 19년도에는 500원, 20년에는 800원, 그리고 21년도에는 1000원 배당했습니다. 그래서 21년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8.6%나 되는 고배당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은 DN 오토모티브가 인적 분할을 하고 만든 기업입니다. 원래 DTR 오토모티브였는데 최근에 사명을 DN 오토모티브로 이름을 바꾸었더라고요. 동아타이어의 주력 사업은 타이어 이너 튜브를 만들고 있는데요.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고무 튜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자동차용 고무 제품이 전체 매출의 9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품과 상품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앞서 말씀드렸던 타이어 이너 튜브 등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은 20%가 증가했는데요. 순이익이 50%나 증가했습니다. 이익은 약 40억 원 정도 늘어나면서 크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익률도 11%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인데 이익률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고무 튜브 마진이 꽤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 종목 소개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 주주가 아버지이고 아들 그리고 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연세가 9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일부 증여를 한 상황이고요. 배당을 통해서 증여세를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 상속세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전년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계속 고배당을 해야 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올해 배당금도 전년 수준인 1,000원 배당을 하던지 아니면 배당금을 또 한 번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보수적으로 전년 배당금 정도를 기대를 하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면 등락이 조금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종합지수가 하락을 했죠. 이 종목도 하락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두 달 전 바닥 가격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가격을 지지하는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하락한다면 상반기 저점이었던 1350원까지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배당 기준일이 약 3달 정도 남았으니까 배당 기대감 때문에 웬만하면 저점까지는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PER은 7.9가 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 효성인데요. 19년과 20년에는 5,000원씩 배당을 했고요. 21년도에는 6,500원으로 배당금을 1,500원 높입니다. 그래서 21년 배당금인 6,500원을 올해 받는다면 수익률이 9.3%가 되고요. 20년 배당금인 5,000원을 받는다면 배당 수익률이 7.1%가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효성그룹 지주사 종목인데요. 그룹 주요 계열사를 보면 효성중공업이나 효성첨단소재 그리고 효성TNC 등이 있고요. 재계 순위는 24위라고 합니다. 올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보다 14%가 증가를 했는데 이익이 급감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59%가 줄어들었고 순이익은 67%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올해 실적은 전년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룹 지주 종목들은 사실 일정 규모의 배당금을 그냥 유지를 하고 배당 성향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에는 그룹 전체도 적자였고 별도 기준으로도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도 배당금은 19년과 동일하게 5,000원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배당금은 긍정적으로 보면 전년과 동일한 6,500원,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면 20년과 동일한 5,000원을 배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약 1,50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대 주주를 보면 승계가 이미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큰아들인 조현준 회장이 지분 21.9%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동생인 조현상 사장은 형님보다는 지분을 약간 적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조성래 명예회장이 지분 9.6%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55.5%이기 때문에 배당하면 절반은 본인들이 가져가죠. 그래서 아낌없이 배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9월에 아버지인 조성래 명예회장은 장내에서 지분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던데요. 이와 관련해서 뉴스 기사가 있던데 주가 하락폭이 컸죠. 책임 경영하는 자세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지분을 두 아들에게 넘겨줄 때 승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늘리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하튼 주가가 하락할 때 대주주가 지분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죠. 이런 부분은 좋아 보입니다. 자, 주가를 보면 그룹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저점인데요. 종합지수에 따라서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PER은 4.9이고 PBR은 0.5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배당주를 투자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세 종목 모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주가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한다면 조금씩 하락할 때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꼭 자금의 50%는 남겨두었다가 내년 배당락 이후에 평단가보다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때 물을 타시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기말 배당금을 받으려면 12월 27일에 해당 종목을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28일에 배당락이 나옵니다. 기말 배당금은 내년 4월에 지급을 하는데요. 지급할 때 세금 15.4%는 제외를 하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기말 배당주를 총 6종목 소개를 드렸죠. 마지막 3편 남았는데요. 금융기업으로 두세 종목 정도 골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말에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 3편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